자, 물음 3번을 보겠습니다. 이건 대손금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를 보시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라의 25기 사업연도, 한라가 중소기업이에요. 25기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법세 신고 관련 자료다. 채권 관련 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단기 대손금과 전기말 대손 충당금의 설정 세상 채권 잔액과 단기 대손 실적률을 물어봤는데 이러면은 대손금 관련 세무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대손금 관련 세무조정을 해야 단기 대손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고 대손 실적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대손 실적률은 이게 소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손금 관련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기말과 단기말의 채권하고 대손 충당금의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인 거죠. 그러니까 대손 기말 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말의 채권의 구성력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단기의 대손 충당금의 티계정은 안 나와 있지만 대손점 요게 이제 대손점 상계 내역이 장부상 대손금을 말하는 거죠. 장부상 대손금이 7천만 원, 6,500만 원 이렇게 그죠? 그리고 1,000만 원. 지금 장부상 대손 충당금 상계 내역이니까 장부상의 대손금이 예 해가지고 지금 얼마냐면은 1억 4,500만 원. 1억 4,500만 원이 지금 대손 충당금 상계 내역, 장부상 대손금에 대한 내역이죠. 근데 그 중에 단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 오케이. 제가 제대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용역재고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지정부리 영업정하는 사회에 해당해서 한국무역보험사로부터 회수 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이것도 결산종상의 대손요건을 수행한 채권이니까 대손처럼 오케이. 그리고 부도가 발생했는데 부도가 25년도 5월 1일 날 부도가 발생을 했어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지금 6개월 이상 지났죠. 12월 31일 시점에 부도가 5월 1일 날 발생했으니까 부도 발생일로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에요. 그러면 채권자인 내가 중소기업이어야지만 1,000원 빼고 대손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위에 보니까 중소기업이 맞습니다. 한란 중소기업이 맞아요. 중소기업이 맞으니까 중소기업 맞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일정한 채권에 해당되는 거 맞으니까 비만가액 제외 1,000원 뺀 금액이 1,000만 원이래요. 세법도 1,000원 빼고 속물의 인정, 장부에도 1,000원 빼고 비용 계상했으니까 이것도 오케이. 그러면 지금 단기 대손 충당금 상계 내역은 세무조정할 게 없는 거죠. 장부상 대손금이 얼마인지만 알려준 거고요. 세무조정할 건 없고 기말 채권 여기 안에 기말 채권에 여기 안에도 세무조정할 내용들이 있다면 기말 채권 안에는 여기 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거나 각종 법에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있다면 그러면 송금산입 채권 차이 마이너스 유보로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외상매출금, 선급금, 구상채권, 업무관 가지금 그러니까 설정 제외채권에 대한 내용들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전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이 있습니다. 전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이면 전기의 소금산입이 됐겠죠. 전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그게 기초의 내용에 보시면 소멸시효 완성채권 여기가 이게 지금 2억 원이 전기에 뭐가 된 거죠? 전기에 2억 원의 마이너스 유보라고 하는 거니까 장부에는 전기에 대손 처리하지 않았지만 채권으로 장부에는 지금 대손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채권으로 살아 있는 거죠. 전기에. 근데 지금 전기에 세법상 전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었던 거죠. 그래서 채권 지금 2억 떨리면서 세법은 대손사각비가 지금 돼야 되는 거니까 전기에 그래서 지금 기초 전기 말에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전기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전기에 송금산입 채권 차이 2억 원의 지금 마이너스 유보가 좀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추인되는 거냐면 장부상 세법은 전기에 떨었고 장부의 25기 중에 장부상 대손 처리하게 되면 그러면은 추인되는 건데 장부상 대손 처리하지 않았고요. 장부의 기말 채권에 여전히 장부상 기말 채권에 여전히 그 2억 원이 지금 살아 있는 거죠. 장부상 안 떨었어요. 장부상 대손 처리를 했어야지만 추인되는 건데 소금물산입으로 장부상 기말에도 계속 남아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유보 잔액은 계속 지금 기말에도 남아 있는 거죠. 추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럼 세무조정 지금 할 게 이거 하나밖에 없네. 기초에 외상매출분 대손금 부인액 전기에 장부에서 대손 처리했지만 세법에서 부인된 금액 1억 5천만 원 중에
그 중에 10%인 1,500만 원이 25기 중에 소요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대손금 관련 세무종이 이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손금 관련 세무종이 기초 시점에 요거 단기 중에 송금, 산입, 채권 차익 1,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손금 관련 세무종이 단기 중에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단기 대손금은 얼마가 되는 거냐? 단기 대손금은 여기 단기 대손금 장부상 대손금에다가 대손금 관련 세무종 중에 대손과 관련된 송금 산입은 더해주면 되고 대손 관련 송금 산입은 빼주면 되는데 장부상 대손금을 알려줬잖아요. 장부상 대손금이 7천만 원, 6,500만 원, 1,000만 원, 그죠? 1억 4,500만 원. 장부상 대손금이 1억 4,500만 원이고 대손 관련된 세무종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초에 송금 산입 1,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된 거. 그만큼 대손금으로 또 보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세법상 대손금은 1억 6천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 대손금은 1억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정기말 대손 충당금의 설정 대상 채권. 정기말 대손 충당 설정 대상 채권. 자, 정기말이니까 여기 정기말에 북상 채권을 지금 알려줬어요. 정기말 채권, 세법상 채권이죠. 정기말에 북상 채권이 64억 5천만 원. 여기 안에 그 안에 설정 제외 채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요 지금, 그죠? 근데 뭐는 있냐면 기초 시점에 채권 관련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잔액은 있는 거죠. 그게 여기 이거죠. 채권 이게 채권 관련된 이건 대손 충당금이고요. 1억 5천과 마이너스 2억이니까 순액으로 마이너스 5천. 채권 관련된 기말의 유보 잔액은 마이너스 5천. 그죠? 그 얼마 되는 겁니까? 64억이 되는 겁니다. 64억. 그죠? 그럼 대손 실적률은 지금 1억 6천을 64억 1억 6천만 원을 64억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딱 떨어지네요. 지금 그죠? 2.5%로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요구사항에 이번에 대손금 및 대손 충당 관련해 가지고 할라가야 되는 세무종을 하고 답안 양식을 제시하시오. 단 대손 실적률은 몇 %라고요? 2.0%다. 그러면 대손금 관련 세무종은 하나밖에 없었고요. 여기 송금 산입, 그렇죠? 전기 대손금 부인액 그 중에 1,500만 원만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된 거고, 그리고 이제 대손 충당금 기초에 넘어온 거 이거 바로 추인 들어가는 거니까 송금 산입,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2,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면 돼요? 단기말에 대손 충당금의 한도 초과만 계산하시면 되죠. 단기말 대손 충당금의 한도 초과. 그렇죠? 그러면 장부상에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 제일 위에 있었죠. 아까 단기말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이 1억 6,800. 1억 6,800 여기 있고 1억 6,800. 세법상의 설정 한도액은 1 곱하기 2.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자, 장부상 기말 채권이 지금 얼마냐면 여기 장부상 69억이에요. 69억 채권이 69억에서부터 출발해서 자, 이 안에서 설정 제외 채권 빼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채권 관련된 유보 잔액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되고, 설정 제외 채권 그 69억 안에 설정 제외 채권이 있는지 봤더니 그죠? 여기 구상 채권이 있고 특수한 계좌에 대한 업무관 가입금 있고, 그죠? 그러면 설정 제외 채권이 지금 5억 4억 합계 얼마? 9억. 설정 제외 채권 9억. 9억. 그리고 채권 관련된 기말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잔액은 기초의 유보 잔액이 아까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기초에 1억 5천하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천만 원이잖아요. 마이너스 5천만 원에서부터 기초에 출발해가지고 단기 중에 지금 세무종 된 게 채권 관련된 세무종이 하나밖에 없죠. 아까 1,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있으니까 또 1,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거밖에 없네요. 지금 세무종 할게. 그러면 기말의 마이너스 유보 잔액은 마이너스 1,600만 원
되는 건 1,600이네. 6,500만 원 마이너스 6,500만 원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설정 대상 채권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그렇죠?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은 69억에다가 9억 빠지고 거기도 6,500 빠지는 거니까 59억 3,500만 원. 그죠? 59억 3,500만 원. 그죠? 2번은 2%라고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 곱하기 2 금액이 나오네요. 여기다가 2%로 곱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억 1,870만 1억 1,870만 원. 한도 초과. 따라서 송금 불산입 여기다 하면 되죠. 송금 불산입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요거 뺀 거 한도 초과 4,930만 원. 유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음 4번에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금강 중소기업 아닌 금강의 25기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다. 정기까지 세무조정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대표이사가 사용하기 위해서 업무 수용차 A를 24년도 7월 1일 날 2억 원에 취득해서 즉시 사업에 사용했으며 같은 날짜에 업무용 수용차 A에 대한 각상한 방법과 내용 수를 신고했는데 의미 없죠. 무조건 업무용 수용차라면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생각하는 거니까 의미 없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용 수용차 관련된 비용들이 쫙 나와 있고요. 그렇죠? 감가상각비, 수선비. 근데 저기 수선비가 4월 1일 날 수선비가 엔진 성능 개량을 위해서 지급한 건데 얘네들을 지금 다 손익계산상에 다 비용으로 잡았네요. 결국엔 지금 여기 감가상각비 말고 수선비 지금 자본적 지출액 아닙니까? 개량이니까 자본적 지출액이고 금액이 2천만 원이나 되는데 이걸 장부에 비용 계산했으니까 직상각 의제가 적용되면 됩니다. 직상각 의제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상각 범액 상각 방법과 내용수를 5년 정액법으로 하라고 했지 직상각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이 가는데 상각 범액 계산할 때만 5년 정액법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상각 범액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직상각 의제가 적용돼야 되는 거죠. 직상각 의제. 유류비 및 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기타의 비용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직상각 의제가 돼서 가계상각비 계산, 회사가 계산 가산비로 보면 되는 거고.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법인 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 부착했고요. 그리고 업무 적용 자동차 보면 가입이 됐고요. 요구사항 1번은 지금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25기의 세무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죠? 그리고 요구사항 2는 운행기록지를 작성했고요. 총 운행기록 5만 킬로고요. 제가 나눠드린 해답 보시면은 이게 어디에 이게 적혀 있는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업무용 수용차 신고 서식에 보시면 그 신고 서식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가 여기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업무 사용 거리가 뭐냐? 그 업무 사용 거리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거와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를 합한 걸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퇴근용 같은 경우에도 다 회사 일을 보려면 출퇴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퇴근해야 회사 일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퇴근하는데 들어가는 건 다 업무용이 돼요. 그래서 업무용 수용차 업무용 수용차는 웬만하면 다 100%입니다. 다 뭐까지 다 들어가니까 출퇴근 다 들어가죠. 거기서 누구 만나러 가고 뭐 하는 거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다 업무에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이제 들어가면은 집에 들어가서도 원래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가서는 안 쓰고 집에 들어서 안 쓰고 회사 출근해 가지고는 자기 차 쓰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와이프 차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차는 100% 그래서 뭐가 나오게 하는 거죠? 100%가 나오게 해버려요. 100%가 웬만한 데 다 100%예요. 100%가 아닌 데가 별로 없어요. 뭐가 다 들어가니까 100%가 되는 거죠. 그렇죠. 출퇴근이 들어가니까 100%가 되는 거예요. 100% 아닌 데가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다 100%입니다. 다
다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출퇴근료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5만 킬로 중에 3만 킬로니까 60%가 지금 업무 사용 이제 운행 기록부에 의해서 업무 사용 비율이 60%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교재보 좀 써놨어요. 거기 좀 보시면은 업무 사용 거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해가지고 출퇴근용 가로 열고 해답 보시면은 원격지 출퇴근을 포함한다. 그다음에 일반 업무용 사용 거리 해가지고 제조 판매 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 관련 교육 훈련 등 뭐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업무용 사용 거리가 되는 거고요. 출퇴근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그게 업무 사용 주행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내용 보면은 세무정 운행 기록부 작성하지 않았을 때 물음 4번에 자, 제일 먼저 자, 요 1번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쭉 근거 적어줄 때 제일 먼저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들어갑니다. 회사 계산 강사비는 2천만 원이 아니죠 이제. 즉사 의제까지 포함해서 회사 계산 강사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천만 원 되는 거고요. 세법은 취득가액이 얼마인데요 지금? 2억에다가 즉사각 의제를 더한 금액만큼이 세법상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전년도에 취득해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그냥 그거에 0.2 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상각 범위액은 얼마 되는 겁니까? 4,400만 원. 그러면 400만 원만큼 더 소금 산입을 해야 되는 거죠. 4,400만 원 강제 상각해야 되는 거니까 소금 산입 감가상각비 400만 원 마이너스 유보하시면 되고 관련 비용 집계 하시면 되죠. 관련 비용 집계는 송금으로 인정되는 강사비 얼마? 4천만 원과 4,400만 원과 그 이외의 비용. 그 이외의 비용이 아까 좀 얼마 있었어요. 1,300, 400, 150원이니까 1,850만 원. 관련 비용 집계한 금액 얼마? 6,250만 원. 관련 비용 집계한 금액이 6,250만 원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고, 근데 법인 업무용 자동차 번호판 부착을 했고, 그죠?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는데 업무 사용 비율은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비용 집계한 금액이 6,250만 원분의 분자는 얼마? 1,5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무 사용 비율로 하시면 되고. 그렇게 했더니 업무 사용 비율이 몇 퍼센트 나왔어요? 24%. 사적 사용 금액 송금사입하고 대표자가 쓰는 거니까 상여. 사적 사용 금액은 전체 6,200 관련 비용 집계한 금액 중에서 24%를 초과하는 금액이 사적 사용 금액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사적 사용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사적 사용 금액이 4,750만 원 되는 거고요. 4,750만 원이 또 송금사입 되는 거고. 마지막에 업무 사용 금액 중 강사비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얼마 초과분에 대해서는 800만 원 초과분 송금사입하고 유보. 업무 사용 금액 중 강사비는 여기에다가 24% 곱한 금액이죠. 4,400만 원에 24% 곱한 다음에 800만 원 빼서 마이너스면 800만 원 초과분이 없는 거죠. 플러스면 800만 원 초과분이 있는 거고요. 256만 원 송금사입하고 유보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게 답안지에 다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운행 기록 작성했을 때는 1번은 똑같고요. 2번 똑같고요. 업무 사용 비율만 (5만 킬로) 중에 3만 킬로 해가지고 몇 퍼센트요? 업무 사용 비율만 60%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4번에 사적 사용 금액은 송금 불사입을 하는데 6,250만 원에
1-60%. 그리고 사적 사용 금액이 나오면 되고요. 그랬더니 사적 사용 금액이 얼마 나오는 거죠? 사적 사용 금액이 2,500만 원. 그리고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 원 초과분 소득세에 해야 되는데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 4,400만 원에 60% 곱한 다음에 여기서 800만 원을 빼면은 이게 800만 원 초과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게 800만 원 초과분이 얼마냐면 1,840만 원. 그래서 1번, 2번은 요구사항 1과 동일하고요. 추가로 이렇게 세무조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은 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인건비하고 기부금 나와 있고 물음 2번은 이건 그냥 이월공제가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명납세공제 10년간 이월공제 된다 써주면 되고 재손세 이월공제가 안 된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는 경정에 따른 세공제는 최소 5년간 이월공제가 된다. 최소 5년. 그죠? 최소 5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걔네들 땅땅땅 적어주시면 되고 취지 각각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물음 1번의 요구사항 1, 2번 인건비하고 저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인데 자, 먼저 자료를 보니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8천만 원 인건비 내역이 나와 있네요. 자, 인건비에 대한 세무조부터 먼저 하는데 인건비에 대한 세무조는 바로 여기다 이제 보니까 급여 지급 규정에 의하면 임직원의 상여금은 연간급여의 4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얘하고 얘만 보면 되는 거죠. 40%니까 얘는 그럼 40%면은 한도 내니까 얘는 세무조이 안 뜨는데 이거 40% 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6,400. 6,400인데 8천만 원이니까 얘 바로 어떻게 되면 송금, 불산입 1,600만 원, 임원세금 한도 초과 상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퇴직을 했는데 근속연수는 6년 퇴직급여 지급 규정은 별도에 따로 없고요. 그죠? 그리고 근속연수가 6년 3개월 20일이면은 이거는 임원퇴직금의 한도를 직접 계산하라는 거죠. 임원퇴직금의 한도 금액을 직접 계산해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또 송금, 불산입하는 거죠. 임원퇴직금의 한도는 지금 12월 31일 날 퇴직했으니까 이게 퇴직적 1년간의 총 금액인데 퇴직적 1년간의 총 금액은 송금 불산입하는 인건비를 빼는 거니까 얘에 대해서 얘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마 되는 겁니까? 2억 4천에다가 1,600 빼는 거니까 2억 2천 400만 원. 한도가 임원퇴직금의 한도가 2억 2,400만 원 더해가지고 1,600을 빼면 되는 거니까 이거에 몇 퍼센트? 10% 곱하기 근속연수가 6년 3개월 20일이니까 6과 12분의 3년 6.25년이죠. 월 미만 절사 월을 연으로 환산. 이렇게 되면 한도가 계산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임원 퇴직금의 한도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1억 4천이 되는 겁니다. 근데 퇴직금 얼마? 2억. 퇴직금 한도 초과 소금 불산입 6천만 원 상여. 그렇죠.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와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두 개에 대한 세무조항이 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항이 들어가는데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게 지금 여기 내용 보시면은 이게 지금 손익계산서 내역이라고 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의 인건비 내역, 기부금 내역. 지금 그러면은 여기 3번에 기부금 내역은 전부 다 손익계산서상의 기부금 내역들입니다. 손익계산서의 기부금 내역들 쭉 지금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 다
특례와 일반 기부금을 좀 나눠놔야죠. 그럼 일단 정리를 좀 하자면 국립암센터 시설비 특례, 그죠?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 비용급의 교육비 장학금 특례, 종교단체 기부한 거 뭐죠? 일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대표적인 지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고시되어 있는 대표적인 데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특례, 신용협동조합 비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는 사랑의 좀돌이 운동만 일반이고 나머지는 다 비지정이라고 했죠. 그냥 들어가면 일반 은행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거 그죠? 일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일반 특례 2개 일반 3개 비정 하나 그렇죠? 뭔가 꽃표 1, 2번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요거에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죠. 자, 세무조정을 하는데 이거 뭡니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구입 시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00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했다.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인데 지금 조세 정책적인 목적의 매입세액 불공제잖아요.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러면 얘네들은 송금 중에서도 구입하는 거니까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 자산의 취득가액 구성해야 되는 거죠. 자산의 취득가액 구성해야 되는데 장부 비용 처리했다면 둘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비상각 자산이라면 자산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상각 자산이라면 직상각 의제를 적용해서 감가상각 시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니까 감가상각 대상 자산 맞죠. 그러면 이거 원래 추가적인 자료가 좀 있었으면 원래는 이 직상각 의제가 적용돼 가지고 얘가 지금 신고한 상각 방법과 내용 연수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하고 전체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주어졌다면 직상각 의제가 적용돼 가지고 감가상각 시분 계산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세무조정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원래 세무조정을 지금 뭔가 추가적인 얘기가 있으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니까 직상각 의제가 되는 거니까 뭔가 감가상각 관련된 추가 자료가 좀 더 붙었다면 감가상각 시분 계산할 때 직상각 의제로 해가지고 뭔가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뭔가 추가적인 얘기가 이걸로 그냥 끝나버려 가지고요. 세무조정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무조정 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문제예요. 이거는 어차피 이제 다 집계해가지고 할 거예요. 보여줄 거고요. 자, 이게 또 문제예요. 이번에 문제 있는 문제가 딱 이거 하나 있었어요. 문제 있는 문제. 이건 문제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세무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이 25년도 6월 1일 날 임원이 아닌 출자자로부터 시가 1억짜리 토지를 1억 6천 원에 매입을 했대요. 그랬는데 돈을 지금 이렇게 일부분만 지급하고 일부분은 지급하지 않았죠. 이거 문제가 있었어요. 답이 둘로 나눠져요. 해설도 지금 둘로 나눠놨는데 왜냐하면 이게 임원이 아닌 출자자인데 그러면 임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주기만 한 사람이잖아요. 그 지분율이 1%가 안 되면 소액주주인데 지분율이 안 나온 거야. 그럼 이게 소액주주라면은 특성계좌가 아니잖아요. 특성계좌 아닌데 1억짜리를 1억 6천만 원에 고가로 매입하게 되면 정상가액까지는 자산이 되는 거고 정상가액 추가분에 대해서 기부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올해 돈이 얼마 나갔어요? 지금 1억에 130% 하게 되면 1억 3천만 원이 자산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돈을 얼마 줬으니까 그럼 1억 2천 줬으니까 그러면 세법상 미지급금 줘야 될 금액은 추가로 1천만 원 더 1천만 원만 더 그럼 내년도에 장부에는 미지급금 4천만 원이 전부 다 현금이 나갈까? 미지급금 없으면 현금 나갈 거 아닙니까? 세법 미지급금 1천만 원 현금 얼마 나가고요? 현금 지금 4천만 원인데 미지급 1천만 원에 그때 가서 3천만 원이 기본으로 의제가 되겠죠. 현금주의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뭐가 지금 안 나와 있죠. 지금 문제에서 지분율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분율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소액주주라면 특성화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으로 의제되는 세무조정이 떠야 되는 거고요. 만약 이게 지분율 1% 이상이라면 그러면 특수한 계좌니까 그럼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라서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라면 토지는 얼마가 되는 거고요. 토지는 1억. 근데 올해 돈은 얼마 나갔으니까 1억이면은 이미 더 지급할 건 없는 거죠. 1억 2천에 부계부래나 사회줄 2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계부가 적용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게 요 출자자인데 지분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답이 둘로 나눠집니다. 해설 보시면 둘로 나눠놨어요. 그죠? 요거는 지금 특수한 계좌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거죠. 그러면은 얘를
장부에 취득가격을 해놨는데 그럼 시가를 취득가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세무정이 당연히 뜨겠고요. 그리고 전기의 일반 기본 한도 초과 넘어온 게 있고 2월 결손금 넘어온 게 8천만 원 있고 위에서 제시된 거 이외에 다른 세무정은 없다고 가정하고 뭔가 조금 저 출자자 때문에 조금 애매하게 좀 말렸습니다. 그래서 세무정들 다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차감소 금액을 2억이라고 가정하고 특례 기분 일반 기분의 한도 초과 한도 미달액을 다음에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세무정 여기 위에서 상여금하고 퇴직급에 대한 세무정 두 개는 들어가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 두 개는 당연히 들어가고 기부금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정들을 또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아시겠죠?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출자자인데 지분율이 안 나왔어. 소액주 주면은 특성회자가 아닌데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문제 5번에 자, 세무조항들을 딱 집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세무조항들을 집계하기 위해서 지금 근거 자 뭐부터요? 각 기부금에 해당액을 집계를 하는데 특례랑 일반이랑 비지정 기부금은 바로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지정 기부금 얘는 바로 송금, 얘는 송금 불산입 3천 기타 유출기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집계하는데 특례가 두 개 있어요. 2천, 4천 손익계산서에 특례 기부금 6천. 자 손익계산서 일반 기부금 3개가 있습니다. 그죠? 5천, 2,500, 2천, 9천, 500에서부터 출발하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추가적인 얘기들을 보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일반에만 추가적인 얘기가 있는데 2,500은 특수한계에 해당되는 사회복지법인에 한국이 생산한 제품을 기증하고 장부가액 2,500만 원, 시가 3천만 원짜리를 주고 2,500으로 갔대요. 특성에 있는 일반 기부단체에다가 현물로 기부하게 되면 시가와 장부가에서 큰 금액인 얼마? 3천만 원이 돼야 되는 건데 2,500만 들어가 있으니까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추가하면 되는데 이거는 시가로 증액 또는 시가로 처분하면서 그게 기부금이 되는 거니까 평가이익 아니면 처분이익이라고 하는 IS 계정 차이를 수반하는 거죠. 세무정 할 필요 없이 더해만 주면 되는 겁니다. 꽃표 2번에 2천만 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했는데 그거는 어음으로 준 거네요. 그러면 어음 결제일이 내년도니까 올해 게 아니죠. 그러면 올해 게 아니니까 2천만 원은 그냥 무조건 빠져야죠. 그리고 얘는 귀득식이 차이니까 그래서 세무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올해 기부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까 송금 불산이 귀속주의 차이니까 유보라고 하는 세무정과 소득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해당액을 지금 구해야 됩니다. 해당액 구하고 해당액 얼마 나왔어요? 지금 특례 기부 6천. 일반 기부금은 세무정 하나 있으면서 얼마죠? 8천? 8천만 원?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차가감수 금액을 알려줬어요. 차감수 금액을 알려줬으니까 세무정상을 집계할 필요는 없고요. 바로 기준금액 갑니다. 자, 기준금액은 기준 소득금액부터 출발하는데 기준소득금액은 차가감수 금액에다가 기부금 해당액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부금 지출 전소득금액 만드는 거니까 차가감수 금액을 얼마라고 가정했습니까? 차가감수 금액을 2억이라고 가정했으니까 2억에다가 각 기부금 해당액 6천만 원, 8천만 원, 1억 4천만 원을 더하면 이게 기준 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3억 4천만 원. 기준금액은 3억 4천만 원에서 그렇죠? 2월 결손금을 빼면 되는데 2월 결손금이 8천만 원 있으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죠. 중소기업이라면 10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아니면 이걸 80% 범위 내인데 어떻게 다 범위 내죠. 그러니까 기준금액이 얼마 되는 겁니까? 2억 6천만 원이 기준금액이 되죠.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시분 계산 들어갑니다. 특례기부금의 한도 기준금액의 50% 얼마입니까? 1억 3천 한도 내 금액이 세무정이 안 뜨는데 문제는 세무정을 물어본 게 아니라 한도 초과액과 한도 미달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도 미달액 이거 차이 나는 금액 한도 미달액이 7천. 한도 미달액 7천만 원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한도 미달액 7천만 원 여기다 적어주면 되죠. 그렇죠? 해주면 되고.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항이 들어가고 일반 기부금은 한도가 기준소득 금액 2억 6천만 원에다가 특례 기부금 중에서 송금으로 인정된 거 6천만 원 다 인정됐죠. 한도 내 금액에 다 인정된 거죠. 이거에 몇 %요? 10% 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2천만 원. 근데 과거에 한도 초과로 넘은 금액이 얼마 있어요 지금? 한도 초과 넘은 금액이 얼마 있다고요? 600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에서 정기 이전 한도 초과 2월액 송금 산입 600만 원 기타 그렇게 2월 송금 산입 후의 한도 1,400. 근데 단기 한도 초과는 8천만 원과 1,400이니까 6,600만 원. 그럼 여기 지금 들어가야 될 금액이 그죠? 들어가야 될 금액이 여기는 한도 미달액 7천만 원. 그죠? 한도 미달액 아니구나. 한도 미달 7천만 원 맞는 거 맞죠? 한도 미달액 7천만 원. 얘는 한도 초과액 단기 거만 지금 물어본 거니까요. 6,6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렇죠? 세무조항 사항들 다 집계하시면은 아까 인건비에서 2개 세무조항 떴고요. 인건비에서 기부금 해당액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세무조항 하나 여기 떴고요. 그렇죠? 그리고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2번에 동그라미 1번 아까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거기 자료에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장부상 회치가 지금 나와 있죠. 토지는 얼마로 잡았고요. 이거를 그냥 그 출자자를 지분율 1%인 자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출자자를. 그래서 세무조항을 한다면 토지는 시가가 얼마니까요. 1억. 근데 현금을 1억 2천만 원 줬다는 거는 세법은 미지급금 앞으로 더 줄 금액은 없다는 겁니다. 토지로는. 이렇게 잡히면 되고 2천만 원 더 나간 금액이 부계부로 인한 사회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조항 하게 되면 토지는 6천만 원 감액되고요. 송사님 토지 6천만 원 감액. 왼쪽에 사회유출 부계부로 인한 사회유출 2천만 원 잡아주고요. 상대방이 누구였죠? 그냥 임원이 아닌 출자자라고 했으니까 지분율 1%인 자로 가정하면 배당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배당.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미지급금 없애줘야 되는 거죠. 부채를 없애주는 거니까. 그래서 송금 불산입 4천만 원 유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세무조 3개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세무조에. 그죠? 그리고 더구나 이번에 이제 특수계좌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지권을 저가로 매입한 거니까 장부는 600만 원만 지금 채권을 잡았는데 세법은 얼마를 400만 원 더 잡아야 되는 거니까 송금 산입, 입금 산입, 채권 차익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무조항이 하나 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6번.
6번 마지막 문제네. 마지막 문제네. 와,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자, 연결 문제가 나왔어요. 연결 문제가.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 주다 대한 중소기업이며 사회적 기업은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민국도 중소기업이고 사회적 기업은 아니고요.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25년도부터 연결합세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대요. 대한과 민국의 연결법세 자료다 해가지고 자료가 쫙 각서수 금액 나와 있고요. 대한과 민국의 수령한 수입 배당 금액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한과 민국의 매출자금 미수금 대손 충당금이 있는데 미수금 중에 민국의 지금 미수금 중에서 1억 8천 중에서 1억 2,375만 원은 대안에 대한 미수금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회사로 생각한다면 자기가 자기한테 채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연결법인끼리의 채권에 대해서 송금에 산입한 대손 충당금이 있다면 걔를 다시 송금 불산입으로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상품 B. 그러면 금융투자상품 토지 건물은 장부가액이 얼마인지를 따지지 않고 양도손익 이현 자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시가 4,2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장부가 4천만 원을 시가 4,200만 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분이익 2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그죠? 민국이 대안한테 팔았으니까 연결 법인끼리 지금 자산 양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현 자산에 200만 원 입금을 산입하고요. 그리고 대안 쪽에서 그 연결투자 금융투자 상품을 팔게 되면 그러면 없어지게 되면 없어지는 비율만큼 얘를 이제 추인하면 되는 거죠. 근데 추인은 어느 쪽에서 할 거냐? 양도법인 쪽에서 추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요구 사항이 지금 아예 표가 만들어졌는데 기부금에 대한 건 하지 말라고 각사속 금액부터 출발해 가지고 거기 연결 조정 항목의 제거, 연결 법인 간 거래 손익의 조정, 연결 법인 간 거래 손익의 조정이 연결 법인 간의 거래 손익의 제거와 연결 법인 간의 거래 손익의 이연 이 두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조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연결 조정 항목의 배분은 뭐만 수입 배당금, 입금물세 200만 다시 계산해 가지고 대한과 민국한테 뿌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연결 차가감 소득 금액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가 아예 그냥 작성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 표를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로바로 하더라도 점수를 8점 중에서 5점은 맞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문제 6번에 표를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거기 항목 주식회사 대안 잘 보세요. 다 적는 것마다 다 점수입니다. 주식회사 민국 뭐가 있죠? 1번에 야 이거 줬잖아요. 빈칸을 적으면 무조건 점수라니까요. 각서 갖다 쓰면 되죠. 그냥 대안의 각서수 금액은 얼마? 2억 7,386만 원. 이것도 다 써주면 다 점수입니다. 그냥 있는 거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국은 얼마? 5,760원 써주면 다 점수입니다. 이게 다 빈칸으로 있으면 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 조정 항목의 제거. 알려줬어요. 연결 조정 항목이 2개밖에 없어요. 수입 배당금, 입금물 산입을 뭘로 제거하는 거예요? 입금 산입으로. 세무 조정을 따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해설에는 그냥 해놨지만 가산 조정으로 조정하는 거라면 플러스 표시하면 마이너스는 가로치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 제거해도 입금 산입으로 이거 입금 산입으로 제거하면 되죠. 그리고 또 뭐 제거하라고요? 일반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도 송금물 산입돼 있는 거를 송금 산입으로 제거합니다. 송금 불세입돼 있는 거를 송금 산입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다 적어 그리고 중간 합계를 구하래요. 다 그냥 칸 다 적으시면 되죠. 3번에 연결 법인 간의 거래 손익 조정. 거기는 수입 배당금 자기가 연결 법인끼리 주고받은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 여기서 다 입금 산입돼 있는데 다시 또 입금 불산입으로 제거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연결 법인 간의
채권이 있다면 채권 때문에 설정한 대손 충당금의 송금 산입액을 계산해 가지고 송금 불산입으로 또 제거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금융 투자 상품의 처분이익인데 아까 잠깐 봤지만 민국이 대한한테 팔았고요. 대한이 또 팔았어요. 밖에다가. 그러면 걔는 지금 재고도 하면서 실현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처분이익. 처분이익은 입금불산입으로 제거한 다음에 상대편 연결법인 쪽에서 그걸 없애면 없애는 비율만큼 다시 또 입금산입으로 실현시킬 거란 말이죠. 처분이익은 제거 및 실현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소개 여기까지 중간 합계. 그다음에 네 번째 연결 조정 항목의 배분. 그게 이제 수입 배당금, 입금불산입 하나회사로 생각해서 다시 계산해 가지고 배분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5번에 연결 차가감 소금액이 나오죠. 연결 차가감 소득금액. 자,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바로바로 제가 합니다. 수입 배당 입금산입이 보이잖아요. 수입 배당 입금산입이 얼마 있습니까? 대안은 2,644만 원을 입금산입으로 갖고 오면 되죠. 그냥 바로.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550만 원을 입금산입으로 해가지고 일단 제거합니다. 어디 있죠? 그 위에 걸 봤구나. 밑에 28만 8천 원 입금산입으로 제거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반 기부금에 대한 한도 초과 얘가 360만 원 소득세입한 거를 송금 산입으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 연결 법인 간의 거래 손익 조정. 그러면은 수입 배당금이 지금 수입 배당금이 전부 다 입금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민국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이 그 2번 보면 대안의 피주자 법인 민국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 2,500만 원이 있는데 그 2,500만 원을 얘네들을 다시 또 입금 불산입을 해가지고 다시 또 제거하면 됩니다. 연결 법인 간의 제거. 요거 대손 충당금 요거 계산할 거고요. 1번. 금융투자 상품도 너무 쉽죠. 처분이익이 얼마니까요. 처분이익이 누가 누구한테 팔았어요. 민국이 대안한테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을 여기서 입금 불산입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상대방이 또 대안이 그걸 얼마만큼 밖에다 팔았습니까? 45%. 그럼 이거에 45% 하는 거니까 90만 원을 다시 입금 산입으로 실현시키면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 소개를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소개. 중간 합계가 2,600. 여기서 소개라고 하는 건 이 세무조정사항들의 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 2번의 소개, 3번의 소개 이런 얘기입니다. 소개가. 그러니까 여기 2,644만 원. 여기는 요거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얼마 되는 331만 2천 원. 이렇게. 자, 여기 대손 충당금 요것만 좀 더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 조합 배분 수입 배당 입금산입 다시 계산하는 것도 꼬표 2번. 꼬표 1번하고 꼬표 2번만 하면 다 작성이 다 돼버리는 거죠. 그죠? 꼬표 1번. 자,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꼬표 1번에 지금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가 500만 원이 있어요. 대손 충당 한도 초과 민국에 지금 문제는 민국이거든. 민국의 미수금 중에 1억 2,375만 원이 대안에 대한 미수금이니까 그 대안에 대한 미수금 때문에 설정했던 송금 산입한 대손 충당금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민국의 대손 충당금이 지금 얼마 있냐면 매출 채권에 대한 게 780만 원, 그리고 대손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520만 원. 이거를 민국 입장에서 각 채권별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얘가 얼마 있어요? 지금 780만 원. 그리고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얘가 얼마냐면 520만 원 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대손 충당금인데 한도 초과가 얼마냐? 한도 초과되는 금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한도 초과되는 금액. 이게 지금 장부상 대손 충당금이고 한도 초과된 금액이 합계로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도 추가 금액을 이 북상 대손 충당금에 비례해서 자 보세요. 합하면 얼마죠? 1,300 중에 780이면 몇 퍼센트인 거예요? 60%? 그러면 500만 원의 60%니까 한도 추가 금액을 이 금액에 비례해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장부상 대손 충당금 중에서 한도 추가가 300, 200인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미수금의 대손 충당금 중에서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이거든요. 한도 추가가 200이니까 송금 산입된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알아야 될 미수금의 송금 산입된 대손 충당금은 여기서 빼는 거니까 얼마 되는 겁니까? 320만 원인 걸 알았죠. 그럼 이 미수금이 얼마 있고요? 지금 미수금이 1억 8천만 원이 있는데 그 1억 8천만 원이 전부 다 이 미수금이 지금 연결법인에 대한 미수금이었다면 그 1억 8천만 원 때문에 송금 산입된 대손 충당금은 320만 원인데 요거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송금 불산입해 가지고 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억 8천만 원 중에 특수 그 연결법인 간의 미수금은 1억 2,375만 원만 되는 거니까 비율대로 계산하시면 320만 원 중에서 이 중에서 지금 얼마니까요? 1억 2,375만 원, 1억 2,375만 원. 요게 지금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이거든요. 꽤 크죠? 그러면 얼마 예로 인해서 송금 산입한 대손 충당금은 얼마 되는 거냐? 전체 미수금에 대한 송금 산입한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데요? 320만 원인데 1억 8천만 원 중에 그렇죠. 비율대로 하시면 되죠. 1억 2,375만 원 하면 이게 1억 2,375만 원 때문에 송금 산입한 대손 충당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계산해 보니까 이게 얼마 나옵니까? 220만 원? 이게 220만 원 나와요. 그 220만 원이 이걸로 인해서 송금 산입한 대손 충당금이니까 걔를 송금 불산입해 가지고 제거하면 된다는 거죠. 누구 쪽에서? 민국 쪽에서 소금 불산입 220만 원 소득세입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또 소개가 얼마 되는 거냐면 소개 여기가 2,500만 원 마이너스 그죠? 여기가 소개가 이거 하니까 얼마 되는 거죠? 110만 원 플러스 소개가. 그리고 꼬피 2번은 이제 수입 배당 입금세입을 한꺼번에 계산해야 되는 건데 수입 배당금 입금세입은 지금 대한도 만세에 대한 지분이 25%고요. 민국이 만세에 대한 지분이 15%니까 두 개 합하면 4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금세입률은 80%가 적용되겠네요. 그냥 전체가 80%고 걔를 그 지분율의 비율에다 뿌릴 거란 말이죠. 근데 밑에 보니까 또 지급이자도 나와 있어요. 자, 한꺼번에 계산한다면 수입 배당금이 600만 원과 480만 원이니까 얼마? 1,080만 원. 한꺼번에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지급이자. 지급이자는 대한의 차입금이자가 4천만 원, 민국의 차입금이 3천만 원. 합계 차입금이자 합계 금액이 얼마? 7천만 원. 곱하기 총자산에 대한 적수가 12,012,775억이 연결집단 자산의 적수래요. 우리는 여기 위에 있는 적수인데 위에 내용 보시면은 그 꽃표 1, 2, 3번에 꽃표 2번에 주식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상 장부가액과 동일하며 취득가의 변동이 없다. 그러면 1년 내내 갖고 있는 거니까 대한이 갖고 있는 만세 주식 얼마죠? 1억 200만 원과 1억 200만 원. 그리고 민국이 갖고 있는 만세 주식 6,400만 원. 그렇죠? 요거에 이게 1년 내내 있는 거니까 365일 곱한 금액이 분자에 들어가는 거죠. 1억 6,600만 원에 365일 곱한 금액. 1억 6,600만 원에 365일 곱한 금액이 이제 분자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얼마 나오죠? 그러면 605억 9천만 원, 605억 9천만 원, 그죠? 605억 9천만 원 이렇게 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급이자 차감액까지 갔죠. 지분율이 몇 퍼센트니까요? 합하면 40%니까 이건불사임률 몇 퍼센트? 그렇죠. 80% 하게 되면 전체 수입 배당금 입금불세액이 나옵니다. 전체 수입 배당금 입금불세액을 계산했더니 얼마냐면 598만 4천 원이 나왔어요. 이걸 배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배분 598만 4천 원에 그렇죠? 곱하기
두 지분이 합하니까 25% 15% 합계 40% 중에서 25%는 대안한테 배분하면 되고요. 곱하기 40% 중에 15% 해당되는 거는 민구한테 배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분을 했더니 각각 얼마씩이 나오냐면 374만 원과 여기가 374만 원, 224만 4천 원 이렇게 된 거죠. 요거를 여기다가 입금 불사임액이니까 입금 불사임액을 마이너스 해가지고 374만 원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224만 4천 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소개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얘에서 더하고 빼고 하게 되면 연결 차가감 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했더니 연결 차가감 소득 금액이 2억 7,156만 원. 얘도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얘 빼고 얘 더하고 얘 빼고 이렇게 소개만 가지고 하시면은 연결 차가감 소득 금액이 5,314만 4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연결 차가감 소득 금액을 구하는 거 이렇게. 사실 계산이 좀 복잡하더라도 요거 꼬표 1번이랑 대손 주점 요 두 개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냥 다 집어넣을 수 있었다니까요. 8점 중에 5, 6점은 그냥 맞고 가는 거였어요. 5점하고 6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거죠. 그 두 개 빼고 다 했으면 6점은 맞는단 말이죠. 그 두 개 계산 안 하고 그냥 딱 거기까지만 하고 왜냐면 그 칸칸마다 점수를 주겠다는 거니까. 그죠? 6점 딱 얻고 다른 건 넘어가도 되고요. 자,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소득세 문제가 좀 컸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여러 소득들을 많이 물어보지만 모든 소득을 다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건 모든 소득을 다 물어봐서 거기다 퇴직까지 양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배사 근육의 퇴양을 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소득세가 너무 컸어요, 문제가.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오히려 풀만했고요. 물론 뭐 실수해서 한두 개 미스할 수 있지만 그래도 법인세가 문제가 사이즈가 끊어져 가지고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할만했고 그다음에 소득세가 워낙 문제가 좀 커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득세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소득세를 먼저 풀지 않고 부가가치세하고 법인세를 먼저 풀고 소득세를 최대한 시간이 부족하니까 소득세를 먼저 풀었다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중에서 시간 내에 뭐 하나를 못 풀었을 거예요. 이번에 시험 본 사람들이 다들 못 봤다고 막 그랬어요. 왜 못 봤느냐 물어보면은 소득세가 1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부터 먼저 딱 풀고 들어간 사람들이 다 망친 거죠. 소득세가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이배사 근육이 퇴양이 다 나온 거는 이게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나온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뭔가 퇴직이 안 나오든 뭐가 안 나오든 해야 되는데 퇴직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것도 뭐 막 이렇다면 저렇다면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눠가지고 또 막 해가지고 그래서 소득세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소득세부터 딱 풀었던 사람들은 망쳤고요. 부가가치세하고 법인세부터 풀고 난 다음에 소득세를 풀었다면 어차피 시간은 모자랐겠지만 법소는 최대한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요. 법소를 먼저 풀고 소득세를 좀 나중에 풀었다면은 점수가 꽤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풀었어요? 뭐부터 했어? 소득세는 두 번째? 마지막에 풀었어야 돼. 그랬나? 아무 생각이 없었어? 아니 시작할 때에 한번 쭉 넘겨보고 하라고 했잖아. 쭉 넘겨봤으면 아니 넘겨봤으면 문제가 뭐지 왜 다 있지? 뭐 이러면서 이게 다 있으면 이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보고 뭐야 너무 다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양도까지 해가지고 5점짜리가 다 나왔으니까 입에서 근육 퇴양이 다 나온 그런 문제여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딱 처음 봤을 때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이렇게 했으면 아마 10점 15점 정도 더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비슷하게 만약에 세무사 나온다면 결국에는 양싸움이 아니겠느냐.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딱 시작할 때 뭐부터 풀어야 될지를 빨리 정리를 잘하고 그런 딱 오케이 소득세 마지막이야 아니면 뭐 오케이 법인세 두 번째 문제는 마지막이야 뭔가 좀 이렇게 탁탁탁 정하고 들어가는 거가 조금만 더 연습이 되면 좋겠다. 남은 시간에 뭐 마무리 정리 잘 하셔야겠지만 그러면서 그런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되고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 며칠 안 남았잖아. 며칠 남았어요 이제? 아니 20일이 깨졌어요? 17일?
18일? 18일, 17일? 확 깨졌구나. 오늘 빼고 17일? 이제 진짜 자신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무조건 자신감 있게 그냥 밀어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정리할 때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정리할 때 좀 잘 안 보이는 건 과감히 버리세요. 잘 안 보이는 것들을 끝까지 가져가지 말고 다 버리고 가져가는 것만 확실하게 맞추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사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 좀 나중에 풀고 법인세랑 부가가치세 이쪽만 확실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었을 텐데, 회계사 시험은 60만 넘기면 붙거든요. 근데 또 그런 시험이었을 텐데 조금 순서를 잘못해가지고 다 못 풀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 못 풀었대. 그래서 좀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가면 좀 더 긴장하니까 좀 그렇게 그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그 문제 어떻게 풀어야겠지 될지 딱 정하고 그리고 들어가시면 되고, 마지막에 진짜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는 무조건 맞춘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공부하는 거, 내일이죠.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내일부터 공부하는 거는, 공부하는 그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온다면 무조건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문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장에서 생각보다 지금부터 공부하는 양이 많이 나와요. 지금부터 공부하는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 믿고 나왔을 때 절대로 틀리지 않겠다는 생각 가지고 밀어붙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시험 잘 보시고 그 다음 날 수업 째든지 할 테니까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오세요. 저녁에 한번 봐요. 예. 아무튼 좀만 더 고생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